2020 헌법 401호 청구인 외 28인.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소송 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비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장래요 원칙으로 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석태, 이은혜, 김기영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75조 제6항 중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대해 1993년 이후 여러 차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인용 시 당해 소송 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해서도 2000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비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장래요 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표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석을 통해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 내지 정의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 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장래효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상적인 불복 신청 방법인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 입법자는 확정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법치주의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입법 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소급표와 재심을 통한 구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비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소송 사건에 한해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조화시키고 있으므로 재심 사유 조항 역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사정입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은 일반적인 국가 불법 행위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선고한 2014 헌법 148 결정에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입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위헌 결정 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확정 판결을 받은 탓에 위 위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의 최고 규범력 확보와 정의 실현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현저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 및 재심 사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절차로서 재심 사유는 가급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의 최고 규범력 확보와 정의 실현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현저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재심 사유로 하는 것은 자칫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허약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를 재심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사정입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 재심 사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보면 이는 사실상 앞서 본 2014 헌법 148 결정이라는 개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소급표와 재심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일반 조항인 심판 대상 조항에서 개별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 재심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체계상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만약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위헌심사에서 선고된 모든 위헌 결정에 대하여 소급표와 재심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 역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 실현이라는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의 형량과 조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5.18 민주화운동법, 제주 4.3 사건법 등에서 재심 사유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4 헌법 148 위헌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특별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장래요 조항과 재심 사유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작용을 구속하는 최고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그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 결정에 따르는 후속 절차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데 이는 헌법의 최고 규범력을 모든 법질서에 확보함으로써 객관적 헌법 보장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요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비형벌 조항을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력 확보 요청을 유보하고 있고, 재심 사유 조항은 재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재심 법원에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은 법적 안정성 확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재판상 확정된 경우라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법적 안정성 확보보다 언제나 모든 유형의 사건에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소멸시효 법리로는 공평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소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위헌 결정에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위 사건 유형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들이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외면함으로써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1950년 7월 나주 경찰부대 등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망인의 유족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과거사 정리법이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유족으로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2018년 위헌 결정이 선고된 이상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18년 위헌 결정의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피해자, 유족의 경우에도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을 받아 구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과 같이 그 이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으로 패소 확정된 피해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청구인들과 같이 권리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자를 그렇지 아니하였던 자보다 권리 구제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권리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헌 법률이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재심 사유 조항과 장래요 조항은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국가배상 청구의 특수성과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심 사유와 이혼 결정의 효력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2018년 위헌 결정의 효력을 받아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